네, 안녕하세요. 천원신공입니다. 오늘은요, 용띠, 닭띠, 소띠에 이어서 음력 8월, 9월부터 조심의 이행이 있어야만 내년의 정초까지의 운이 이어갈 수 있고 내년의 시작이 순조로울 수 있는 마지막 띠에 대해서 호명하겠습니다. 쥐띠입니다. 쥐띠분들은요, 경거망동하지 않으시죠?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 행동에 있어서의 생각이 깊으시기 때문에 이행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오해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수전이 있다. 그게 바로 구설입니다. 별거 아닌 씨앗이야 표현하면 작게 생각했던 부분이 크게 불이 활활 타오르듯이 구설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음력 10월까지 있습니다. 아주 친했던 사이다 하더라도 내가 말 한마디에 조심성이 있어야 되고요. 사람과에 있어서의 시시비비 가릴 일, 예를 들어 회사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그동안은 내가 사람들하고 별 표현을 안 하고 살았는데 나를 오해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행동을 나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남성과 여성 세대별에 모두 해당이 됩니다. 각각에 있어서의 운수는 따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주제가 조심을 해야지만 내년까지 조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지 드리는 대로 이행이 돼야지만 탈이 없다 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랬을 것 같다라는 짐작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완전한 소멸을 원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불어 나 이렇소 저렇소 말할 필요 없고요. 내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대답에 있어서도 적극성이 필요하고요. 조금은 어울려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대화함에 있어서의 반응도 중요하고요. 내가 경청을 하고 있다는 자세. 이런 행위들을 쥐띠들이 안 해요. 이 쥐띠분들의 특성이 이 다가가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 다가감에 있어서의 상대가 성격이 급한 분이라면 이 지속성이 있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났을 때는 싸움은 없어도 서로가 더 깊게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성격이 급한 띠들이 오시면. 그래서 구설이 올 수 있으니 직장생활 내에서는 다양한 사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띠들에 있어서의 합의가 성격이 급한 띠가 있을 수도 있으니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의 표현이 적극성이 있었나 꼭 되돌아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문서의 운과 관운,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승진과 시험의 통과와 내가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운을 갖고 쭉 내년까지 이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매매지나 물건지 이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동쪽과 북쪽에 있어서의 물건지가 있으신 분들은 서쪽에 있는 귀인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서쪽에 있는 귀인, 내가 예를 들어 물건을 팔아야 돼. 그러면 파는 물건을 사겠다고 오는 자가 서쪽에서 오는 주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 거주하는지 물어봐도 되고요. 서쪽에 있는 분이면 탈이 없는데 그 외의 방향에서 오는 자들이라면, 그런 인연법이라면 분명히 구설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방향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음력 10월까지만 조심하면 음력 10월이 지나서 동서사방에 운이 들어오는 격이니 그 서쪽에 있는 기윈이 아니라면, 서쪽이 아니라면 절대 계약서를 쓰시면 안 된다. 계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쓰다가 안 하게 되면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서로가 중개인이라든지 도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이나 관련되거나 뭐 상가에 예를 들어 세입자가 들어오려고 했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인간된 도리로서 해결을 하시는 경향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작점,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본인이 동쪽과 북쪽에 있는 물건지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사겠다는 사람이 서쪽이 아니면 보지 마라. 구설의 시작이 된다. 언제까지? 음력 10월까지. 그렇다면 매매의 기운은 언제부터 있다? 음력 10월이 지난 음력 11월부터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직장인에 있어서는 내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적극성의 어필이 필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야지만 소통을 한 자가 귀인으로 발복이 돼서 나에게 이롭게 운이 오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오해를 받고
구설이 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 회사에 몸담고 있는 한 나에 대한 모습을 상대들은 지켜보려고 작정을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마주치고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설이 발발할 수 있고요. 매매지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두 상황에 해당이 되시는 GT분들은요, 내가 사무실에 계시면 회사 생활을 하시게 되면 이 책상이나 또는 내가 기술로서 몸을 움직여야 돼서 뭐 책상이 따로 없거나 또는 뭐 내 구역만 있다 하면 내가 자주 이용하는, 표현하자면 뭐 내 몸에 소지하셔도 좋고요. 책상에 놓으셔도 좋고, 여의치 않다 그러면 내 차에다가요, 소리가 나는 물건. 그 말은 뭐냐면 집의 문도 괜찮아요. 내 방의 문도 괜찮고요. 풍경을 달아서 소리가 나게끔 하셔도 좋고요. 종을 달으셔도 좋고요. 또 차에다가는 차에도 똑같이 소리가 나는 물건을 달아두시면 좋고요. 또 내 책상에는 서랍을 열 때마다 소리가 나게끔 소리가 나는 물건, 이렇게 소리가 나야 돼. 이 소리로써 부정한 기운은 나가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운이 들어오라는, 나 여기 있어요, 운이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뜻도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목화 토 금수의 오행에 있어서 우리 GT분들이요, 수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GT분들 이 생을 하는 거는 목이에요. 나무고 거기에다가 수인 GT분들의 생을 하는 거는 금이에요. 금이라는 건 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쇠라는 걸 계속 지니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쇠라는 물건을 남들에게 티가 나지 않으면서, 사회생활 할 적에 티가 나지 않으면서, 또 이 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귀에 거슬리지 않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하니 종소리, 그냥 편하게 종소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쿠팡이라든지 예를 들어 다이소라든지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음력 10월달까지는 꼭 지니고 다니시거나 손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쬐끄만 거 들고 다니면서 자꾸 소리가 나게 하셔도 되고요. 자꾸 사람이 기운이 돌아볼 수 있게끔의, 기운이 돌아봐서 나에게 안착할 수 있게끔의 행위가 되는 거고요. 금을 생해서 수의 기운이 보완되고, 수를 생해서 목의 기운, 시작하거나 출발하거나 계약서를 쓰거나, 표현하자면 계약서를 써서 내가 화의 기운, 일을 정열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시작점의 준비가 되시라는 뜻이니, 우리 GT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이 앞서 설명된 언급한 내용만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집어드릴 부분은요, 건강입니다. 뇌졸중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쓰러지는 수준이 올 수 있고요. 숨이 차도록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적으로 악화가 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마음 쪽으로에 있어서의 이 관리도 중요하십니다. 우울증이 올 수 있는 때가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소리를 가까이 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어차피 이 회사에 계속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쭉 이어가야 한다면, 또 매매지에 있어서 이사, 또 내 이 물건을 팔아야 노후자금, 또는 빚을 청산하고 내가 이 여러 가지 경거망동하지 않는데 뭐에 홀린 듯이 이 계약서를 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칫덩어리인 물건지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 내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해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GT가 많거든요. 그러니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내가 어차피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돼,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돼, 이 장사를 해야 돼, 그러면 아주 작은 행동 실천이잖아요. 구설 조심하시라 했고요. 거기에다가 건강입니다. 이 앞서 언급한 세 띠보다 피해야 되거나 내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또 보가 되는 행동에 있어서의 이행이 다른 띠에 비해서는 많이 어렵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꼭 이행하셔서 뇌졸중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꼭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차는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동자님이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야지만 내년에 충이었고 순조로이, 내가 표현하자 하면 엎드려서 운이 와주세요 해야 되는 게 내년의 격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빗질을 해두면 내가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는 만들고 내년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게 하반기에 하실 행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월신궁이었습니다.